저는 좀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얘기만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전국의 애국자 모임을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 모임을 끌고 나가고, 전국에 있는 애국 동지들의 모임을 끌고 나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탁을 받고 이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글이 온 걸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과 폼페이 장관이 우리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 지금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핵 폐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상의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빠르게 북한하고 협력을 하고 우리 핵 문제 해결하는 걸 그냥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든지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명을 받았고, 또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우방인 미국과 같이 협력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참으로 제가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우리 조선인들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해방만 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도록 도와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건국을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준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북한의 남침을 받아서 정말 저 부산까지 쫓겨나갔을 때 우리나라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해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를 북한 독재 체제로부터 구해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뭘 먹고 살았느냐 하면, 제가 서울 살다가 고향인 이천으로 피난을 가서 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소나무가 이렇게 새로 나면 새는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이렇게 돋아올라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 새싹이 올라난 그 껍데기, 겉껍데기 싹 벗기고 속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느냐? 논에 가면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넓적다리를 뜯어가지고 그 논두렁에서 그걸 불을 피워서 거기다 구워 먹었습니다. 어떤 심한 사람은 뱀을 잡아서 그냥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뱀을 정말 못 먹게 돼요. 징그러워서.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선진대국으로 발전한 것이 누구 덕입니까? 누구 덕이에요? 미국 덕이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것은 미국이 우리를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우리의 유교 사변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원조 물자를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 원조 물자를 받아가지고 먹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미국을 못 본 척하고 등을 돌리고 북한에만 아첨을 내밀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소련에만 아첨을 하고 살라고 한다는 것이 될 법한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존경스러운 해병대 출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 한번 같이 좀 일어나 주세요. 자, 뒷분도 조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세 분들에게 크게 박수해 드리십시다. 이분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앉으세요.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기 오늘 여기 참석하신 저 해병대 장군님, 저 장성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씨는 우리가 지금 쓰고 남는 전기를 모자른다고 해서 중국이나 소련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기가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를 원자력을 통해서 만들어서 쓰니까 쓰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을 다 해치고 부족한 전기를 중국이나 소련을 통해서 사오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북에서 회담을 한번 하고 오더니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다 전방에서 후방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방을 지키고 있던 10개 사단을 8개 사단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자립정신과 우리나라의 국력을 최대로 확보하고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에다 다 갖다 주고 우리는
중국에서 또 소련에서 전기를 사다 쓰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현 정부에다가 그대로 맡겼다가는 우리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없어서 전기도 중국이나 소련에서 사다 써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먼 나라 중국이나 소련에 가서 사다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계속 잘 쓰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원자 기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해서 후진국들과 중진국들이 자기네 원자로 세워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의 원자로를 사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때려부시고 우리는 외국에서 전기를 사다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퇴보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은 더 가난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손녀딸들은 더 가난하게 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저 여기서 시위나고 데모나 하는 걸로 끝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우리 국가의 통치력, 국가를 끌고 나가는 모든 힘, 국가의 정책, 이 모든 것을 우리 애국적인 우파들이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져오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의 많은 애국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보신각 단체들이 그 앞장을 서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보신각에 온 다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조용하게 전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곤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보신각 집회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집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신각 집회는 그저 으쌰으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안목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종북 좌파 실력 그 주체자들로부터 찾아서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우리 우파 집단들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기 온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우파 정권을 되찾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뛰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직도 이제 몇백 명으로 이제 곧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힘이 생기시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하나 끌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되찾는데
이 보수 우파의 정권을 되찾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협력을 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과거의 질서를 되찾고 과거의 반공사주의적인 정권을 되찾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보수 정권을 되찾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큰 업적을 이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업적을 이룰 때 여러분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보신각 집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려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보신각 집회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되는 데서부터 막아내고 또 종북 좌파들을 우리의 현 일선에서 쫓아내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고 바로잡는다는 그러한 긍지를 갖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단순히 여기 나온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자신 있다, 해낼 수 있다 하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보신각 집회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 또 보신각 집회 여러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개척자여 애국자가 되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끌고 나가는 걸 저도 나갈 것이고 여러분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그냥 모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는 거시적인 전략과 우리 현 상황을 굉장히 비판하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순간부터 날은 춥지만 충격을 막아가겠습니다. 한 달이면 도로 따뜻해지기 시작해. 이걸 견디고 참고 우리 보신각 집회가 대한민국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막고 또 공산주의 집권자층을 다 쫓아내고 여기에 올바른 자유민주적인 지도자들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뽑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힘껏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번영과 행복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항상 축복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